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화영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진짜 불쌍할 지경인데요. 속된 표현으로 이제 최후의 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했던 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이재명을 구속을 안 시키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들 중에서 가장 지금 중하다, 가장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이 쌍방울 대북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쌍방울 대북 지금 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가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빼박 그냥 무조건 15년이 나올 것 같다. 검찰에서는 일단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화 그 이제 관련된 불법 문제가 됐거나 그게 이제 3년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거 12년 나와 가지고 15년인데 이화영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6월 7일 날 자기가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을 게 뻔해 보이다 보니까 최후의 발악으로 진짜 술판을 벌이면서 자기가 회유당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쳤다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도 최후의 발악입니다. 다른 사법 리스크와는 다르게 이거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화영이 만약에 6월 7일 날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바로 다음 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화영의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지금 제3자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지금 김성태랑 그다음에 이화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가 최고화가 됐다,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했지만 이건 진짜 최고치인 겁니다. 왜? 6월 7일 날 끝장이 나니까. 6월 7일 날 정말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화영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최대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같은 인간 튀어나오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 30명 같이 다 지금 무슨 따까리 같이 검찰청 앞으로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지금 보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북조선입니까? 그런 지금 직함까지 달고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인간이 부끄러움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만큼이나 이 사안이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것이냐? 정말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6월 7일 날 결판이 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화영의 지금 이 진술, 이 주장이죠, 주장.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이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는데 변호사가 김광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경기도의원이에요. 민주당 쪽의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뻔할 뻔짜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광민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김광민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 12월 달에 김광민이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구치소 교도관과 검사 간의 언쟁까지 있었다. 교도관과 검사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제공된 음식물 중에 도가 지나친 음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 같은 거를 시켜줬고 그 음식을 보고서 교도관이 항상 이제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시켜주는 거 보고 교도관이 아니 검사님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음식물에 이게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언쟁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그 도가 지나친 음식물이 뭐냐?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거요라고 분명히 김강민이가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을 바꿨거든요. 그때 당시 언쟁이 있었던 것이 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면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가 지나친 음식물이 있었다. 거기에 주류가 있었다. 술을 마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이화영으로부터 듣고 왔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를 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었는데 새우깡이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썬칩이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해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잊기 힘든 사건, 검찰청에서 검사가 교도관이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뿌리치고 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검사가 지금 시키는데 뭔 말이 많아 라고 하면서 술을 갖다가 마시면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오해일 수가 있습니까? 명백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 김강민을 갖다가 해당 지금 검사 뭐 집단적으로 그 명예훼손에 해당은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해당이 되는 검사 그리고 교도관 이 사람들이 김강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강민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이거 듣고 있으면 기가 찬데, 원래 처음에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가 언제라고 얘기했었습니까? 6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6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했냐? 김강민 변호사의 구체적인 워딩은 이거예요. 6월 30일 피의자 신문이 있고 난 직후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6월 30일 날 피의자 신문을 했고 그날 저녁에 이제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후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직후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직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6월 30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화영 자체가 그날 밥을 먹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검찰청에서 그렇게 팩트 체크가 되니까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6월 30일이라고 했냐? 6월 30일 직후라고 했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직후라고 하는 날짜가 언제로 지금 또 얘기하고 있냐? 7월 3일에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논법이죠. 뭐 민주당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직후라고 하는 얘기를 3일 지나고 4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후라고 하나 봅니다. 뭐 좋다 이겁니다. 7월 3일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7월 3일 날 그날 이제 마찬가지로 검찰이 출정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오후 5시 5분에 조사가 끝나고 오후 5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술 마셨다며. 5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갔다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또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출정 기록을 봤었을 때 이화영이가 이제 또 피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날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월 3일 말고 7월 5일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직후라고 치자고, 우리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니까. 7월 5일은 또 어땠는지를 보니까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원구치소로 향했고 오후 5시 4시 4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서 구치감으로 갔고 오후 5시 12분에 수원구치소로 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술 마셨다며. 시간이 지금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김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김강민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화영 거 하나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날짜만 지금 특정해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 출정 기록 자체가 조작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출정 기록 자체가 잘못 기입이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 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과 전 기간 교도관의 출정 일지도 공개해야 된다. 전 기간이 어떤 기간인데 도대체 1년째를 다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10년째를 다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출정 기록조차도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고 출정 기록조차도 조작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장소도 다 틀립니다. 처음에는 1315호실, 그 1313호실 검사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313호실 안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도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작은 휴게실에 8명이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게다가 교도관까지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됩니다.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도관의 출정 일지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출정 일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출정 기록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안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김강민이가 뭐라고까지도 이번에
방송에 나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래요. 그렇게 술판이라고 계속 강조해 오다가 이제는 또 뭐라고 하냐?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검찰이 작정을 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게 핵심이다.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 없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오로지 목적은 뭐다. 이화영을 변호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야. 나는 애당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이 제1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뭐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떠들어댈 수가 있는 겁니까? 검찰은 왜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더 하면은 고소할 것이다. 더 하면은 고발할 것이다. 왜 이거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고발 조치하고 당연히 구속을 시켜버려야지. 경기도 의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법 질서를 지금 농락하는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내비두고 있는 겁니까?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화영이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훨씬 더 심한 중형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화영이가 그때도 입을 다무고 있을 건지 자기를 변호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15년이 다 선고가 됐었을 때 이화영이 그때도 입을 다무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물론 지금 많이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이 사안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 재판장님 말고는 없습니다. 제발 현명한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